떨리는 입술이 열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날 미안했다. 그는 74세 김현수, 평생을 라디오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전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남자입니다. 가난 때문에 지켜주지 못한 첫사랑, 그녀의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이에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을 건드린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짓이 이 프로그램을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밤은 깊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라디오 스튜디오만은 여전히 작은 온기를 품고 있었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 안에는 74 김현수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누렇게 바랜 원고 몇 장, 마이크 하나, 그리고 그가 평생 피해왔던 침묵. 스튜디오 밖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째깍째깍,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벽 2시 15분.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잠들지 못한 이들이 있다. 외로운 이들, 후회하는 이들,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들. 현수는 그들을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었다. 김현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오늘따라 원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처럼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음악을 틀어주면 그만이었다. 10년 넘게 해온 일이었다. 익숙한 루틴, 안전한 거리.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그의 시선이 원고 맨 아래 문장에 멈춰섰다. 저는 50년 전 한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제가 떠났습니다. 설명도 없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익명으로 올라온 사연이었다.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 문장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오웬 에이아이아 사인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이크 앞에 앉은 지 5분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손은 원고를 쥐고 있었지만 입술은 떨리기만 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후회,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 스튜디오 방 조정실에서 PD 박미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누를까 망설였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현수의 얼굴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현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희야. 단 3글자.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현수의 목소리는 무너졌다. 50년 동안 삼켜왔던 이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덮어두고 잊으려 애썼던 이름. 그 한마디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갔다. 도시 어딘가에서 라디오를 듣던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단지 한 남자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왜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왜 눈가가 뜨거워지는지. 목소리 속에 담긴 무게가 있었다. 세월의 무게, 후회의 무게, 그리고 사랑의 무게.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50년 전 20살의 김현수는 낡은 공장 앞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시멘트 바닥은 금이 가 있었고 공장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기계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거친 외침.
그것이 현수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몸이 약했다. 동생 둘은 아직 어렸다. 20살 장남인 현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었고 꿈은 사치였다. 하지만 그 시절 단 한 사람만은 달랐다. 영희 같은 공장에서 포장 일을 하던 여자. 21살. 까만 머리를 뒤로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일하던 그녀. 현수가 처음 영희를 본 건 입사 첫날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 공장 뒤편 작은 나무 밑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현수는 멈춰섰다. 세상에 이렇게 환한 사람이 있구나.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점심시간마다 같은 나무 밑에 앉았다.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영희는 현수에게 물었다. 현수 씨는 꿈이 뭐예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꿈? 그런 게 어디 있나?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인데. 하지만 영희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요, 언젠가 조용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마당에 꽃 심고 아침마다 창문 열면 새소리 들리는 그런 집이요. 그날 이후 현수에게도 꿈이 생겼다. 영희와 함께 그 집에 사는 것. 하지만 현실은 꿈을 허락하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찬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공장 문 앞에서 현수는 영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그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영희에게 마음을 고백하기로.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야, 김현수. 현수는 돌아섰다. 영희의 오빠 장세호였다. 35살. 같은 공장의 반장.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 그는 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다. 너 우리 영희 좋아하지?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동생한테 손대지 마. 너 같은 놈이 우리 영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월급도 제일 적은 놈이, 집도 없는 놈이, 꿈도 없는 놈이. 세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현수는 가난했다. 영희를 지켜줄 힘이 없었다. 미래를 약속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영희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녀를 사랑한다면 떠나는 게 맞다. 그리고 사흘 뒤 현수는 공장을 그만뒀다. 영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편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사라졌다. 새벽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현수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시 현재. 스튜디오 안 현수는 여전히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다. 미안해. 영희야.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안해. 그 순간 전국 어딘가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던 한 여자가 손을 멈췄다. 72, 박영희. 그녀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낡은 라디오 앞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방금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렸다. 영희야. 그 목소리. 5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영희의 손에서 뜨개 바늘이 떨어졌다. 그녀는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막혔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설마 그 사람일까?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흑백 사진. 20살의 현수와 21살의 영희가 공장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영희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현수 씨? 방송이 끝났다. 현수는 마이크를 끄고 헤드폰을 벗었다. 조정실 문이 열리며 PD 박미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현수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수 선생님 괜찮으세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붉었다. 오늘 사연 선생님 이야기죠? 현수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나이가 들면 이상한 거 있잖아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특히 혼자 있을 때, 특히 밤에. 미정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50년 전의 한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그때 도망치지 말고 버텼어야 했나? 그때 한마디라도 설명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후회하시는군요. 후회보다는 미안함이에요. 그 사람에게. 한편 영희는 라디오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사진을 쥔 채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50년 전 그날 현수가 사라졌을 때 영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떠났는지, 왜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처음엔 원망했다. 그 다음엔 슬펐다. 그리고 결국엔 이해하려 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영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지를 꺼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그 편지를 버리지 못했다. 언젠가, 어쩌면 혹시나. 그리고 오늘 그 목소리를 들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편지지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수 씨, 혹시 당신인가요? 깊은 밤, 스튜디오 복도는 고요했다. 현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는 창문 앞에 멈춰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지. 그중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틀려. 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건 하지 못한 선택이야. 말하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마음. 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영희와 함께 찍은 그 사진. 그는 50년 동안 이 사진을 지갑 속에 간직해왔다. 영희야, 너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를 잊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가끔 생각할까? 바람이 불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잠들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깨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50년 만에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50년의 침묵이 깨지려 하고 있다.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 5시. 김현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어젯밤 방송 이후 그의 머릿속은 50년 전 그날로 가득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 하나. 어제 먹다 남긴 밥 한 공기. 혼자 사는 노인의 부엌은 언제나 이렇게 쓸쓸했다. 현수는 수돗물을 틀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직 어두운 하늘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현수는 창틀에 손을 얹고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영희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50년 동안 막아두었던 감정의 댐이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시간이 다시 과거로 흐른다. 50년 전 20살의 현수는 공장 안에서 철판을 나르고 있었다. 무거운 철판, 거친 손, 등에서 흘러내리는 땀, 기계음이 귓속을 파고들었다. 쾅쾅쾅. 끝없이 반복되는 소음 속에서 현수는 그저 버텼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현수는 공장 뒤편 나무 밑으로 갔다. 그곳엔 언제나처럼 영희가 앉아 있었다. 낡은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녀는 현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늦었네요, 현수 씨. 배고프셨죠? 현수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영희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밥 한쪽에는 김치 몇 조각, 다른 한쪽에는 계란 반쪽. 가난한 사람들의 점심은 언제나 이랬다. 하지만 영희는 그 작은 계란을 현수 쪽으로 밀었다. 이거 드세요. 힘쓰는 일 하잖아요. 아니야, 너도 먹어야지. 전 괜찮아요. 어제 집에서 고기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현수는 알고 있었다. 영희의 집도 가난했다. 그녀의 손톱 밑에 낀 때, 낡은 옷자락, 해진 신발끈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밝았다. 언제나 먼저 나눴다. 언제나 웃었다. 현수는 그런 영희가 고마웠고 미안했고 사랑스러웠다. 그날 현수는 작은 용기를 냈다. 영희야,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영희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까만 눈동자가 현수를 바라보았다. 뭔데요? 하지만 그 순간 공장 문이 크게 열리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점심시간 끝났어. 들어와. 영희의 오빠 장세호였다. 저녁 6시. 현수는 창고에서 혼자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공장은 조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했다. 먼지 쌓인 철판들 사이로 석양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현수는 돌아섰다. 장세호가 서 있었다. 두 팔을 끼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김현수, 너 우리 영희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어?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호는 한 발짝 다가왔다. 그리고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똑똑히 들어. 내 동생한테 함부로 접근하지 마. 넌 우리 영희한테 어울리지 않아. 저는 그냥 뭐,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세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너 월급이 얼마야? 10만 원? 그걸로 영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집은? 가족은? 미래는? 아무것도 없잖아, 너.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세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현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집도, 미래도. 그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현수야, 너도 알잖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랑만으로는 안 돼. 현실은 냉정해. 영희는 내 동생이야. 내가 지켜줘야 해. 너 같은 놈한테 맡길 수 없어. 세호는 돌아서서 나갔다. 창고 안에는 현수만 남았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 나는 영희에게 짐이 될 뿐이야.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현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식은 커피 한 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장세호의 목소리,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력함. 나는 도망친 거였어. 영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무서웠던 거야.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떠났어. 그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쓰다만 편지. 50년 전 떠나기 전날 밤 쓴 편지. 하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 현수는 편지를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젊은 날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영희야, 미안해. 나는 너를 지킬 수 없어. 너와 함께 있으면 너만 힘들어질 것 같아. 나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약해. 그래서 떠나.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해. 현수는 편지를 접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50년 전 그날 새벽. 현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동생들도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길을 비췄다. 현수는 기차역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 기차역 대합실. 새벽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현수는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공장 굴뚝이 보였다. 저 안에 영희가 있을 것이다. 오늘도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웃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다릴 것이다. 현수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일주일 전 공장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 영희는 수줍게 웃고 있었다. 현수도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기차가 도착했다. 철컥철컥. 기차 바퀴 소리가 대합실을 채웠다. 현수는 천천히 일어나 기차에 올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뒤돌아볼 수 없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공장도 골목도 나무도 모든 것이 멀어졌다. 같은 날 오후 라디오국 사무실. PD 박미정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어젯밤 방송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수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 영희야라고 부르던 그 순간 미정은 서랍에서 청취자 게시판 출력물을 꺼냈다. 어젯밤 방송 이후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미정은 댓글들을 하나씩 읽었다. 오늘 방송 듣고 울었어요. 저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수 선생님, 그 사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애 씨도 듣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방금 올라온 글이었다. 작성자는 익명. 하지만 내용은 심상치 않았다. 혹시 현수 선생님, 저 영희예요. 정말 당신이 맞나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50년이 지났지만 미정은 손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댓글을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저녁 7시. 현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미정 PD였다. 여보세요?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현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뭔데요? 오늘 청취자 게시판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영애 씨라는 분이요. 현수는 숨을 멈췄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떨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선생님, 이제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5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희야, 정말 너야? 밤은 고요했다. 영희의 작은 원룸에는 낡은 라디오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방 안은 정갈했다. 오래된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영희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펜, 앞에는 편지지. 하지만 그녀는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었다. 펜끝만 종이 위에서 맴돌 뿐. 무엇을 써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50년 만에 건네는 말이 어떻게 쉬울 수 있을까? 영희는 펜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서랍 맨 아래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표면은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5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손때 묻은 편지 한 통, 말라버린 꽃잎 하나, 그리고 작은 은팔찌 하나.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흑백 사진,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20살의 현수와 21살의 영희.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영희는 사진 속 현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당신 정말 돌아온 거예요? 50년 전 그날 아침, 영희는 평소처럼 공장으로 출근했다. 나무 밑으로 갔다. 점심시간이 되면 현수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늘 그랬듯이, 늘 함께였듯이. 하지만 현수는 오지 않았다. 영희는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끝나도 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다. 현수 씨 못 보셨어요? 오늘 안 나오셨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느 누구도 현수를 보지 못했다. 그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일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는데, 영희는 불안했다. 퇴근 후 영희는 현수가 사는 동네로 갔다. 좁은 골목길, 낡은 판잣집들. 영희는 현수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1번, 2번, 3번. 문이 열렸다. 현수의 어머니였다. 누구세요? 저 현수 씨 친구예요. 현수 씨 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현수는 어제 새벽에 나갔어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짐만 싸서 나갔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귀가 멍해졌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떠났다고?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날 밤 영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영희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한마디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눈물이 흘렀다. 처음엔 서럽게, 그 다음엔 조용히. 영희는 울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오빠에게도, 친구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저 혼자 삼켰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다.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영희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나를 버린 거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은 생기지 않았다. 대신 텅 빈 허전함만이 남았다.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 현수도 힘들었을 거라고. 현수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영희는 상자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50년 전 현수가 떠난 지 1년 후 영희가 쓴 편지였다. 하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 주소를 몰랐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니까. 현수 씨,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요. 아니,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엔 서러웠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 것 같아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당신도 아팠겠죠.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됐어요. 영희는 편지를 접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이미 50년 동안 충분히 울었으니까. 같은 시각 현수의 집. 현수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 그는 천천히 앨범을 넘겼다. 결혼식 사진, 아들의 돌 사진, 가족여행 사진, 행복한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현수의 표정은 복잡했다. 현수는 결혼했다. 영희를 떠난 지 3년 후 중매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다. 착한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가정적인 사람. 현수는 그녀를 존중했고 아꼈고 함께 가정을 꾸렸다. 아들이 태어났다. 집을 샀다.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있었다. 현수는 그것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다. 가끔 혼자 있을 때만 그 빈자리를 들여다보곤 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투병 끝에 조용히 현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을 함께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현수에게 말했다.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안했다.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음 한편은 언제나 50년 전 그곳에 남아 있었으니까. 한편 영희의 오빠 장세호. 이제 78이 된 그는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3년째. 말은 어눌했고 몸은 자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0년 전 그날 공장 창고에서 김현수에게 했던 말들. 세호는 후회하고 있었다. 영희가 행복하길 바랐다. 그래서 현수를 막았다. 가난한 남자와 함께 고생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 편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 영희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몇 번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영희는 매번 거절했다. 저는 괜찮아요라고만 말했다. 세호는 알고 있었다. 영희가 아직도 현수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잘못한 건가? 병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세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새벽 4시. 영희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편지지 위에는 마침내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현수 씨, 정말 당신이 맞나요? 라디오에서 들린 그 목소리가 정말 당신 목소리가 맞나요? 5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당신 목소리를 기억해요. 당신이 웃던 모습도 걷던 모습도 모두 기억해요. 저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만약 정말 당신이라면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영희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편지를 정말 보내야 할까? 50년 만에 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한 번만 더 용기 내보자.
영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라디오국 주소를 적었다. 새벽 첫 우체국이 열리면 바로 보낼 것이다. 아침 8시. 영희는 우체국 앞에 섰다. 손에는 편지 한 통.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우체통 앞에서 멈춰섰다. 정말 넣어야 할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우체국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50대 중반의 여자. 김수정. 그녀는 영희를 보고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편지 붙이시는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대신 넣어드릴까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다. 수정은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영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오랜 기다림, 깊은 그리움, 중요한 편지인가 봐요. 영희는 작게 미소 지었다. 네, 아주 오래 기다린 편지예요. 수정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편지가 천천히 우체통 속으로 사라졌다. 영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50년 만에 보내는 편지. 5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 그 편지는 이틀 후 라디오국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50년 동안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틀이 지났다. 라디오국 사무실. 오후 3시.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PD 미정은 책상 앞에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광고 전단지, 청취자 엽서,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미정의 손이 멈췄다. 봉투는 평범했다. 하지만 글씨체가 달랐다. 떨리는 듯한 조심스러운 글씨. 미정은 봉투를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았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수신인 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현수 선생님께. 미정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먼저 보았다. 흑백 사진. 공장 앞. 젊은 남녀 2명.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미정은 편지를 펼쳤다. 현수 씨, 저 영희예요. 정말 당신이 맞나요? 5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아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사진을 간직하고 있어요. 당신이 웃던 모습을 기억해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미정은 편지를 쥔 채 그대로 멈춰섰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저녁 6시. 현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조용한 집, 혼자 있는 시간. 그는 이 시간이 익숙했지만 동시에 견디기 힘들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현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미정 PD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 선생님 편지가 왔어요. 현수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들어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소파에 앉았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 동안 그는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정말 영희일까? 50년 만에 정말?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나왔다. 그리고 사진 한 장. 현수는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전 그 사진.
함께 찍었던 그 사진. 영희야. 현수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글씨체가 보였다. 떨리는 듯한 조심스러운 글씨. 하지만 따뜻했다. 현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다. 현수 씨, 저 영희예요. 현수는 숨을 멈췄다. 정말 당신이 맞나요? 5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지 위로 글씨가 번졌다. 당신도 아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현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어깨가 떨렸다. 목이 메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야.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편지를 쥔 채, 사진을 쥔 채, 50년의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았다가 천천히 풀려나갔다. 같은 날 밤, 요양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장세호의 병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영희였다. 영희는 오빠 곁에 앉았다. 세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탁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오빠, 영희야. 영희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 한때는 강했던 손. 이제는 약해진 손. 오빠, 나 편지 보냈어. 세호는 눈을 깜빡였다. 현수 씨한테. 50년 만에. 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입을 떨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희는 오빠의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오빠. 나도 알아. 오빠가 날 지키려고 그랬던 거. 나 이해해. 세호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힘겹게. 미안해, 영희야, 내가 잘못했어.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웃었다. 따뜻하게. 아니야, 오빠. 오빠 덕분에 나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50년의 무게, 오해, 후회, 그 모든 것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사흘 후, 라디오 스튜디오. 밤 11시, 현수는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영희의 편지와 사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전 저는 한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제가 떠났습니다. 설명도 없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스튜디오 방, 조정실에서 미정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저는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 자신이 두려웠던 겁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50년 만에.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아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한 문장이 5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게 해줬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어딘가의 부엌에서, 어딘가의 차 안에서, 어딘가의 침실에서 사람들은 라디오를 켜놓은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영희 씨, 당신이 듣고 있다면 만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같은 시각, 영희의 집. 영희는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눈은 라디오를 향하고
그녀는 현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50년 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다. 네, 맞나요? 현수 씨.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밤은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세상은 조용했다. 50년 만에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겹쳐지기 시작했다. 방송이 끝난 후 미정은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영희 씨가 연락 왔어요. 만나고 싶대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50년을 기다린 순간, 50년을 두려워했던 순간. 어디서요? 영애 씨가 제안하셨어요. 옛날 공장 자리 근처 호숫가래요. 나무 밑이 아직 남아있대요. 현수는 눈을 감았다. 그 나무. 점심시간마다 앉아있던 그 나무.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자리. 언제요? 내일 오후 3시.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영희야, 이제 곧 만나. 오후 3시. 호숫가는 고요했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반짝이며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만이 고요한 오후를 채웠다. 정자 옆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 50년 전 두 사람이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자리. 공장은 사라졌지만 나무는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흘러 굵어졌고 더 높아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현수는 먼저 도착했다. 정자 앞에 서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 점퍼, 깨끗하게 빗은 흰 머리.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떨리고 있었다. 정말 올까? 50년 만에 어떤 모습일까? 나를 보고 실망하진 않을까? 나레이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현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영희가 서 있었다. 베이지색 코트,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녀는 현수를 보고 멈춰섰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젊은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 찼고 까만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곧은 허리는 조금 굽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현수는 영희의 눈을 보았다. 50년 전 그 눈빛. 따뜻하고 깊고 여전히 빛나는 눈빛.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수 씨 맞죠?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희야. 그 한마디에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가갔다. 정자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호수가 반짝였다. 세월이 흘렀다. 현수가 먼저 말했다. 미안해. 그때 설명도 없이 떠나서.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 이해해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손을 떨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5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렸다. 난 널 버린 게 아니었어. 지키고 싶어서 떠난 거였어. 그게 옳다고 믿었어. 그런데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영희는 조용히 현수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 거친 손, 세월을 함께 견뎌온 손. 그렇게라도 살았다면 그걸로 됐어요. 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영희는 미소 짓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 위로 햇살이 비쳤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았다. 저도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궁금했어요.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나도 매일 생각했어. 너를. 하루도 빠짐없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하지도 않았다. 50년의 시간이, 50년의 그리움이 손을 잡은 그 순간에 모두 담겨 있었다. 영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 현수는 그 상자를 알아보았다. 50년 전 영희의 생일에 선물했던 은팔찌가 들어있던 상자. 이거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영희는 상자를 열었다. 은팔찌가 나왔다. 빛이 발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였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현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지갑.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50년 동안 지갑 속에 간직했던 사진. 나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용서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호숫가를 천천히 걸었다.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편안했다. 바람이 불었고 햇빛이 따뜻했고 세상은 조용했다. 현수 씨,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 아직도 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함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다. 호수를 바라보았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 영희는 미소 지었다. 네.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두 사람은 정자로 돌아왔다. 벤치에 다시 앉았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영희야,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영희는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이제 연락처도 알잖아요. 현수도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영희도 웃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일어섰다. 천천히,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잊지 않아줘서. 며칠 후 라디오 스튜디오. 현수는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돈일까? 명예일까? 성공일까? 현수는 잠시 멈추고 미소 지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라디오 너머로 영희가 듣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뜨개질을 했다. 라디오 옆에는 현수가 보낸 꽃 한 송이.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 오래된 이름이 따뜻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시간도, 기회도, 사랑하는 사람도. 하지만 진짜 잃는 건 물건이나 순간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 용서할 용기, 그리고 사랑할 용기. 김현수와 박영희는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때라는 것을. 당신 곁에도 혹시 잊고 있던 이름이 있나요? 말하지 못한 사과가 있나요? 전하지 못한 고마움이 있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현수와 박영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따뜻하게 지내세요.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은 빛이 깃들길 바랍니다.